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저의 약간 고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, 뭐가 더 좋을 것 같은지 같이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우리는 지박사하고 저는 여름에 원래 미국에 갈 계획이었어요. 지박사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하러 미국에 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비자 문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가면 저는 예정일이 9월이니까 아마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이고, 만약에 비자 때문에 못 가게 되면 아마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지,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지 계속 고민 중이고, 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.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, 사실. 저는 한국의 그 출산 문화에 대해서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, 미국의 출산 문화는 엄청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, 좀 고민이 됩니다. 그 미국의 출산 문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, 출산을 한 후에, 아이를 낳았어요. 출산을 한 후에,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집에 간다고 해요. 그냥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가요.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기를 우리 신생아라고 부르는데, 그 신생아하고 같이 바로 그 다음날 집에 간다고 해요.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아이를 낳은 후에 굉장히 아이를 낳은 그 산모라고 하는데, 그 사람에 대한 케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거를 우리가 산후조리라고 하는데요. 출산 후에 어떤 케어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산후조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보기에 미국의 출산 문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한국에서는요, 보통 그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에 갑니다.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에 가요.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케어를 받고 아이하고 같이 집에 오는 것이 좀 보통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어디에서 낳을지 병원을 정하고, 또 그 후에 산후조리를 어디에서 할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야 해요. 그리고 또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산후조리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,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.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여름에도 에어컨도 켜지 않고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되고요. 따뜻한 물, 따뜻한 음식, 몸을 따뜻하게, 옷도 많이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막 뼈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막 아프다고 해요. 그런데 제가 그 미국에서 출산한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아이를 낳고 바로 그 차가운 물을 준다고 해요. 막 얼음이 있는 막 차가운 물, 아이스티, 뭐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 충격적이었고, 미국 사람들은 튼튼한가 봐요. 그래서 그런 것들. 그리고 아마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산후조리원에 또 가면 이렇게 호텔 같은 방에서 살아요. 한 2주 정도. 그래서 그 호텔 같은 방에 있으면서 밥도 아침, 점심, 저녁 다 주고, 남편만 들어올 수 있어요. 그 방에는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남편도 못 온다고 해요. 혼자 있어야 하고, 아기들, 그 신생아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.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기를 케어해주고,
산모는 그냥 푹 쉬어요. 그 방에서 그냥 쉬는 게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산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렇게 막 아기를 막 이렇게 안고 뭐 재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직 몸이 다 이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신생아실에 아기가 있고 정해진 시간에만 뭐 한 2시간 뭐 이렇게만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미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미국의 병원들은 대부분 그냥 바로 집에 가기 때문에 엄마랑 아기랑 계속 같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. 그래서 그 점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낳은 후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.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, 근데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산후조리원에서 엄마들은 그냥 푹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. 뭐 여러 가지 그 아기를 키울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면요. 뭐 아기를 어떻게 안아요? 아니면 아기를 어떻게 목욕시켜요? 또 아기가 막 울면 어떻게 해요? 뭐 그런 것들 있죠. 이 초보 엄마들은 잘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산후조리원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아기에게 뭐 어떻게 케어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저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해야 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될지 한국에서 아이를 낳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계획이 없어요. 아마 한국에서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. 미국하고 한국하고 둘 다 그 출산 문화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막 음식도 다른 점들이 있어요.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어요. 미역국? 미역국이 산모한테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미역국을 거의 매일 먹어요. 따뜻한 걸로. 근데 제가 그 미국 병원에서 출산한 후에 주는 음식을 봤는데 그 햄치즈 샌드위치? 막 그런 거 먹더라고요. 막 케이크 뭐 그런 것들. 그래서 그건 영양이 괜찮은가?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. 근데 미국에서 뭐 낳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한국에서 낳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. 네,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런 산후조리 문화는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. 아시아 나라들은 한국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 나라엔 또 어떤 특별한 그런 음식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나라에 특별한 산후조리 문화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.